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재구성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연 재구성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 중반의 주부입니다. 익명으로 이 사연을 보내지만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자체가 제게는 큰 결심이었어요. 아직도 마음이 복잡하고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으리라는 걸 알지만 적어도 이번 일만큼은 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어 이렇게 털어놓고자 합니다. 제 남편은 저와 동갑으로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7년을 연애하고 결혼까지 골인했죠. 남편은 과묵한 듯하면서도 세심한 면이 있고 저와의 소통도 나름 원활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결혼 전부터 시댁 문제라든지 명절 제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갈등을 예상했지만 그땐 그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앞서 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결혼 후 초기 1에서 2년 동안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제가 올해는 친정 먼저 다녀오겠다 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뜻밖의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먼저 들러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매년 명절마다 시댁에만 가는 방식이었고 친정에는 늘 그 후에 잠깐 들르거나 아니면 아예 못 갈 때도 있어 솔직히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올해는 좀 더 단호하게 설날 당일은 친정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그 다음 날 시댁을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게 시어머니께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였나 봅니다. 저는 당연히 한 번쯤은 친정도 먼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시댁을 홀대한다. 시집 왔으면 시댁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설 명절을 한참 앞둔 시점에 그 얘기가 오가던 중 시어머니가 문자나 한 통 보내고 가지 말라는 말을 하게 되셨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문장 하나, 그 태도 하나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혀 아직도 못 박힌 것처럼 아프고 쓰립니다. 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어떻게 시어머니와 관계가 틀어졌고, 남편은 어디까지 저를 배려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갈등 과정에서 제가 느낀 감정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려 합니다. 긴 이야기가 될 테지만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사실 시어머니의 기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굉장히 철저하고 규칙을 중시하며 본인 가정이 모범적인 가족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고 했어요. 덕분에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항상 학원과 과외를 열심히 받았고 가족 간 소통은 대체로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결정하면 아버지도 묵묵히 따르는 편이었고 남편도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엄마 말이 곧 진리 같은 분위기였다고나 할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서 우리 시어머니는 자녀 교육이나 가정 운영에 있어서 강단 있고 확고부동한 스타일이시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물론 다소 엄격할 수 있다고 예상은 했지만 제가 그저 잘 맞추고 제 할 도리를 잘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결혼 전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깔끔하게 정장 차림에 말투도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으며 우리 집안은 이런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장차 남편과 함께 튼튼한 가정 이루기를 바란다 고 말씀하셨죠. 당시엔 그런 모습이 나쁘게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과 믿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다만 상대적으로 말수가 적고 살짝 경직된 분위기는 느껴졌지만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분과의 관계가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곤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할 때 제가 나름 열심히 웃으면서 어머니 오늘 날씨 춥죠? 건강 괜찮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걸 내가 왜 묻니? 내가 춥게 살면 안 되지. 추울 땐 옷 따뜻하게 입어야지. 같은 식으로 꼭 지적성 멘트를 섞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뭔가 제 안부를 묻기보단 제가 뭘 잘못하고 있진 않은지 먼저 생각하시는 듯한 그런 미묘한 압박이 느껴졌달까요? 그렇지만 결혼 후 첫 해의 명절이나 제사 때는 상황이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낯설더라도 시댁 식구들에게 예의를 갖춰 최선을 다했고 시어머니도 처음이라 그런지 저를 크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첫 해인데 굳이 적은 실수까지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언젠가는 크든 작든 충돌이 올 텐데 하는 불안감을 안고 있었어요. 결혼 2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계기가 바로 명절 스케줄이었죠. 저희는 시댁과 차로 1시간 반 거리,
친정과는 차로 3시간 거리 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늘 설과 추석 명절에 시댁을 먼저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남편과 내 본가가 여기고 며느리는 시댁에 먼저 와서 음식도 준비하고 분위기도 만들어야지 라는 게 시어머니 논리였습니다. 문제는 명절에 저 혼자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제 부모님을 뵈러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희 부부가 아직 아이가 없는 상태라서 더더욱 우리 친정 먼저 가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종종 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이번에는 그냥 엄마 말씀대로 하자. 아직은 그냥 그렇게 지내자. 나중에 상황 봐서 조정하자. 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라는 것이 매해 반복되다 보니 해가 갈수록 제가 느끼는 서운함은 더욱 커졌어요. 결혼 첫 해엔 그저 시댁에 먼저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둘째 해, 셋째 해까지도 저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 시댁에 먼저 갔습니다. 친정은 언제나 곁다리처럼 들르는 정도였어요. 심지어 설이나 추석 당일에는 시댁에 있어야 하니까 제 친정 어머니가 정말 서운해하셨습니다. 한편으론 그래, 며느리는 원래 시댁 우선이지. 딸, 힘들면 굳이 오지 않아도 돼. 너도 시댁에서 해야 할 일이 많잖아. 하며 스스로 달래시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섭섭함이 묻어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죄송하고 또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차츰차츰 우리도 이제 결혼한 지 좀 되었고 제사나 명절 업무 분담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 한 번 정도는 친정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면 안 될까 하는 바람이 커졌어요. 어느 해에는 남편에게 정말 진지하게 건의해봤지만 남편은 지금 얘기하면 분명 어머니가 화내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타이밍이 중요해.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도 남편이 중간에서 곤란해지는 걸 원치 않았기에 일단은 참고 넘어갔습니다. 올해 설날을 앞두고 저는 오랫동안 묵혀왔던 마음을 꺼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루다간 제가 먼저 지쳐서 폭발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 친정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올해는 친정 먼저 들렀다가 그 다음 날 시댁으로 가면 안 될까? 그래봤자 일정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댁도 명절 당일에 가서 새벽부터 준비하는 거 싫어하잖아. 어머니께서 늘 아침 일찍 올 거면 전날 저녁에 오든지 아니면 당일 점심쯤 와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전날 저녁에는 친정에 있다가 당일 점심쯤 시댁으로 가면 되잖아. 남편은 처음엔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그래도 엄마가 들으시면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아. 상상만 해도 벌써 내가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하고 뜸을 들이더군요. 하지만 제가 나도 이제 더는 양보하고 싶지 않아. 우리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댁 먼저 갔잖아.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내 부모님께서 딸이 설날 당일에 우리 집에 와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하고 단호히 말했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 너도 너무 오래 참았고. 실제로 엄마도 그동안 내가 수고 많이 했다는 건 알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일단 시도는 해보자.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성격을 아는 남편도 저와 동일하게 이 상황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남편이 중간에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린 날 저는 가슴이 콩닥거리고 긴장됐어요. 잠시 후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저를 보고는 엄마가 생각 좀 해보신대. 딱히 긍정도 부정도 안 하셨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기대 반 불안 반이었죠.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직접 따로 연락이 있겠지. 어쩌면 괜찮다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꽤 차분했지만 역시나 그 안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며느라, 내가 올해 설날에 너희 친정 먼저 가고 싶다면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너희가 결정한 거면 그렇게 해. 나도 더 할 말은 없어. 이 말 자체만 보면 허락을 한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문제는 그 말 끝에 스며든 냉랭함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특유의 짧고 단호한 말투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뭔가 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진심이 아니구나? 시어머니께서 단지 납득하지 못하시면서도 마지못해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뒤에서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도 전화를 끊기 전 저는 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시댁을 먼저 갔으니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날 당일 아침 일찍 친정에 인사드리고 점심쯤에는 시댁으로 바로 갈게요. 절대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최대한 깍듯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충 얼버무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별다른 연락이 없으셨고
저는 적어도 크게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으시려나 보다 하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설날 연휴를 딱 일주일 정도 앞둔 어느 날 저녁, 일이 끝난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묘하게 안 좋은 표정을 짓더군요.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자기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어요. 문자를 본 순간 저는 마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너희 둘이서 알아서 결정해놓고 통보만 하는 꼴이 보기 좋지 않다. 내 친정이 그렇게 소중하면 그냥 거기서 지내거라. 굳이 안 와도 된다. 다음 날도 오지 말고 그냥 간단히 문자나 한 통 보내고 넘기렴. 어차피 결혼이라는 게 남과 남이 만나 사는 거라지만 이렇게까지 배려가 없는 건 아니지 않냐? 나도 마음이 괴롭다만 일단 너희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더 붙잡지 않겠다. 아마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 두 사람 모두 단체 문자로 보내신 것 같았고 남편은 그걸 회사에서 보고 한동안 멍해 있다가 퇴근길 내내 고민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분노를 넘어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한번 친정 먼저 가겠다는 게 그렇게 큰 죄야. 그리고 분명히 당일 점심에는 시댁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오지 말라고까지 하셔? 이건 완전 협박 아니야? 하고 울분을 토했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나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격앙되실 줄은 몰랐어. 일단 내가 통화해 볼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셨고 이후로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메시지로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저희가 그래도 점심 이후에는 갈 예정이잖아요. 라고 남겼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가족의 전통이나 체면을 중시해서 이런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께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점심 무렵 남편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차라리 이번 설엔 그냥 시댁 먼저 가자. 엄마가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 괜히 이 일로 더 큰 불화가 생길까 봐 걱정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내가 나보고 참고 또 참으라고 했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그래. 한 번쯤은 내 친정 먼저 가도 될 것 같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어머니가 화내시니까 나보고 또 양보하라고? 하고 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남편도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도 내 마음 알아. 근데 엄마가 너무 이렇게 나오시면 명절 내내 불편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틀어질 수도 있고 우리 결혼 생활도 스트레스 받고. 그때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죠. 그럼 내 마음이 스트레스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나도 결혼 3년 동안 지금까지 시댁에 최대한 맞춰왔잖아.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 친정 먼저 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시면 난 앞으로 더 못 견딜 것 같아. 이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오후에 직접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최대한 조곤조곤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어제 문자 보고 많이 놀랐어요. 저 정말 시댁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제 부모님이 워낙 섭섭해하셔서 한 번만 친정 먼저 들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당일 점심에는 시댁에 꼭 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오지 말라 문자로만 하라고 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실수를 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훨씬 냉담했습니다. 너야말로 나한테 왜 그러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며느리는 시댁이 우선 아닌가? 명절에 시댁을 먼저 오고 시댁 일에 참여해야지. 그게 결혼해서 내가 해야 할 기본 도리가 아니냐? 너는 그 기본을 지금 무시한 거야. 너희 남편도 그렇고 내 아들이지만 한심스러워. 남자는 결혼하면 가정을 지키고 어머니를 챙겨야지. 왜 이 모양이니? 저는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참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말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3번의 명절 동안은 시댁에 먼저 갔고 하루 뒤나 그 다음 날에야 잠깐 얼굴 비추는 식으로 친정에 갔습니다. 한 번쯤은 반대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했던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넌 친정이 그렇게 소중해? 아니, 당연히 너한테는 소중하겠지. 그런데 결혼했으면 시댁이 우선이 되어야 해.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애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였나 싶어 서운해 죽겠어. 남편으로 둔 내 아들까지도 서운하고 너네 둘 다 마음대로 해라.
앞으로 어떤 결과가 생기든 난 몰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 알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왈칵 나려고 했지만 꼭 참고 남편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이 얘기를 듣고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 후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오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이미 보내셨고 직접 통화에서도 저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셨죠. 남편은 그래도 우리가 안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일단은 시댁에 가서 어머니께 사과도 드리고 무조건 순서 맞춰서 지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상처가 너무 커져서 그냥 안 가고 말겠어. 문자나 한 통 보내라며? 나도 문자를 보내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할래. 이 결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곰곰이 고민해보자 라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당장 이혼을 한다거나 집을 나가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께서 이번 일로 보여주신 태도는 제가 며느리로서 기본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를 넘어서 마치 저를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되지 못한 타인으로 규정해버린 것 같았거든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제가 정말 다른 집안의 식구가 된 건지 의문이 들었고 이런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설날 당일 아침 남편이 그래도 시댁에 가야 하지 않겠어? 라고 애써 설득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문자 한 통 보내고 난 친정 먼저 가겠어. 그 후에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해버렸어요. 남편은 몹시 곤란해했지만 이번만큼은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설 당일에 친정 들릅니다. 혹시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일단은 친정에서 시간을 보낼 테니 시댁으로 가길 원하시면 말씀 주세요. 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시돋친 말투는 아니었지만 담담하게 적어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답장을 하지 않으셨죠. 저는 친정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울적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그래도 부모님 뵙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라도 찾아가는 걸 원하시잖아 하며 스스로 위안했어요. 친정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제가 아침 일찍 온 걸 보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어쩐 일이냐? 올해는 또 시댁에 먼저 갈 줄 알았는데. 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진 못하고 남편도 양해해줘서 올해는 그냥 먼저 오게 됐어요. 정도로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잘했다. 너 보고 싶었는데 올해 이렇게 먼저 와주니 기쁘다 고 말씀하시며 해맑게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뿌듯하면서도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더욱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남편은 결국 시댁으로 혼자 갔습니다. 저에게 그래도 내가 가서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볼게. 혹시 어머니가 좀 누그러지시면 그때 너도 오면 안 되겠냐? 하고 부탁하듯 말했어요. 저는 상황 봐서 그래 연락 줘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는 한껏 굳은 표정으로 너 혼자만 왔냐? 하고 물으셨다고 해요. 남편이 아내도 곧 올지 몰라요. 우선 어머니 마음이 어떤지 모르니까. 라고 머뭇거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내 마음이 어떤지 너희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 다 너희 마음대로 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 시댁 먼저 왔고 올해 한 번만 친정을 먼저 간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화내실 일인가요? 저희가 영영 안 오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라며 달래려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 내가 아내랑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너무 큰 상처다. 며느리가 이런 식이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널 대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다네요. 남편이 집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려봤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친정에서 밤늦게까지 남편의 전화를 기다렸는데 남편이 엄마 오늘 심하게 흥분하신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얘기해보자. 라는 말만 하고 넘어갔어요. 결국 저는 그날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 연휴가 시작되었고 시댁과의 관계는 극도로 냉각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댁에 가봤자 분위기가 살벌하니 하루 이틀 있다가 결국 친정으로 왔습니다. 부모님께는 자세한 내막을 숨기고 시댁에 일이 좀 있어서 어머니께서 바쁘시다 보니 그냥 빨리 돌아오게 됐다 고 둘러댔죠. 저희는 연휴 내내 서로의 감정이 복잡해서 대화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남편이 내가 좀 더 엄마한테 잘 설명하고 너 마음도 전달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라고 사과하더라고요. 저도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 라며
서로의 속마음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큰 실망을 하신 상태였고 이 갈등이 쉽게 봉합될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시어머니께서 한 번 더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면 되겠어. 너희 결혼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배려해줬는지 너희가 알기나 하니? 아무렴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든 난 상관 안 하겠다. 내게 이 이상 실망을 안기지 말아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치 이제 너희와 관계를 끊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도 심란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얼마 후 시아버지 남편 아버지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 말씀이 많지 않으신 편이지만 이번 일은 꽤 심각하게 보셨는지 직접 중재에 나서셨더군요. 얘야, 내 어머니가 지금 많이 서운해하신다. 물론 내가 봐도 조금 과한 면이 있긴 하다만 너랑 내 아내도 너무 갑작스럽게 말을 꺼낸 건 아니었니? 그동안 내 어머니가 너희를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고 며느리도 우리 집안에 적응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정을 먼저 간다고 하니 섭섭함을 느꼈겠지. 너희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차근차근 풀어보자. 남편은 자신도 일을 이렇게까지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전화도 받지 않으시니 난감하다고 했대요. 시아버지는 본인이 얘기를 해보겠다며 나중에 한번 내려와서 얼굴이라도 보이라고 하셨고요. 저도 시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래도 시아버지는 비교적 온건하시니까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진정하시면 나도 정중히 사과하고 대화를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역시 며칠 후에 우리 내려가서 어머니 뵈어보자 고 제안했어요. 설 명절이 지나고 2주 정도 후 저희는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려 했지만 계속 받지 않으시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내가 얘기는 해봤는데 일단 너희가 한번 와봐라. 라고 하셨고 저희는 작은 선물과 과일 등을 챙겨서 시댁으로 내려갔죠. 문제는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곁눈질로 저를 한번 흘겨보시곤 거의 대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설 명절 이후로 뵙네요. 그동안 별거 없으셨죠? 하고 인사를 드려도 간단히 대답만 하시거나 아예 무시하시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남편이 엄마, 우리 좀 얘기해요. 하고 방에 따라 들어갔는데 한참 후에야 남편이 나와서 엄마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나 봐.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저와 같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고 당최 얼굴도 마주치기 꺼려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괴롭고 무안해서 이런 상태로 집에 있어도 되는 걸까?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한두 시간 가까이 머물다 저는 시어머니와 간단히 눈인사만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갈게요. 죄송해요. 더 일찍 안 내려와서. 라고 인사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그래, 수고해라. 정도만 겨우 뱉으시고는 뒤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내가 뭘 이렇게 큰 잘못을 했나 싶어 복잡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저는 말다툼을 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운전대를 잡은 채 씩씩거리며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는지 모르겠어. 너도 조금만 더 일찍 양보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엄마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셨지만 내가 한 번 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래. 올해도 그냥 시댁 먼저 가자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잖아. 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말에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내 마음은 조금이라도 생각해봤어? 내가 결혼 3년 동안 얼마나 시댁에 맞춰왔는지 알아? 한 번만 친정 먼저 간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야? 그리고 당신은 왜 나를 지지해주지 못해? 나보고 또 양보하라고? 하고 울먹였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어색해졌고 남편도 아무 대답 없이 그대로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집에 도착해서도 서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울음을 삼켰어요. 이 결혼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걸까? 내가 정말 시어머니한테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며느리인 걸까? 하는 자괴감도 들고 또 남편에 대한 섭섭함도 커져만 갔습니다. 이후 저는 마음속 갈등을 조금이라도 풀고자 친한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해온 친구들은 저를 잘 알기에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그런 시댁이 있어? 라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한 친구는 너네가 잘못한 게 뭐야? 매번 시댁 먼저 갔고 올해만 딱 한 번 친정 먼저 가겠다는 거잖아. 그게 문제라면 시부모님은 그냥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며느리를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라고 분개해줬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남편은 뭐래?
걔도 너랑 같은 입장이 돼서 안쓰럽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좀 더 단호하게 자기 부모님께 말해줘야 하지 않아? 그러지 않으면 너만 계속 상처받을 것 같아. 라고 했고요. 사실 친구들의 말에 위로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래, 내가 너무 이상한 걸 요구한 건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과하게 반응하시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다시 시댁에 전화를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 당분간은 내버려두라고 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소했습니다. 내버려 두면 언제까지? 어머니가 스스로 마음을 풀겠다고 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내 마음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도 우리 진짜 이혼이라도 하면 어머니는 오히려 속이 시원하시려나? 나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고 비관적인 말까지 뱉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화내신다고 우리가 이혼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도 엄마가 원망스럽고 내가 상처받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어쩌겠어? 엄마가 듣질 않으시는데.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저희의 모습이 참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설 명절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을 무렵 시어머니 쪽 친척 몇 분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중 한 분은 시어머니의 누나, 즉 남편의 이모이신데 저한테 전화를 직접 걸어오셨더라고요. 며느라, 너 시어머니랑 무슨 일 있니? 너네 시어머니가 이번 설에 크게 화가 나서 울고불고 해서 내가 사정 좀 들어보니 너희가 올해는 친정을 먼저 가겠다고 했다면서?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 싶어서 내가 동생한테도 너무 예민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정신이 없구나. 저는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도 이걸 다 얘기했나? 싶었죠. 그래서 이모님, 사실 저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번쯤은 친정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지 매년 시댁에만 갔거든요. 그리고 당일 점심에는 시댁에 간다고도 말씀드렸고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내 말도 맞지. 근데 우리 동생은 원래부터 며느리에게 기대치가 높았어. 너희가 어떻게 하든 조금만 자기 기대와 다르면 크게 섭섭해하는 성격이야. 그러니 내가 이번 한 번은 그냥 죄송하다.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먼저 고개를 숙여봐. 그러면 동생도 좀 풀리지 않겠니?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모님, 저도 계속 사과하고 이해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듣질 않으시고 아예 연락도 안 받으세요.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려도 외면하시고요. 에휴, 속상하겠네.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해봐. 동생이 마음이 약한 부분이 있어. 잘 달래면 언젠간 풀릴 거야.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조차도 왠지 결국은 또 내가 굽히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구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남편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여보, 지금 엄마가 완전히 마음을 닫으셨어. 우리가 아무리 해도 금방 풀리실 것 같진 않아. 그러니 다음 명절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그때 다시 한번 시도해보면 안 될까? 이번 추석만큼은 시댁 먼저 가서 엄마한테도 확실히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다. 이해를 구한다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년 설이나 추석에 다시 친정 먼저 가겠다고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저는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낮은 자세로 빌어야 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이번에 보여주신 태도는 너무 모욕적이었는데 나는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명절 때 시댁 먼저 가서 굴욕적으로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중간에서 계속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일단은 엄마랑 다시 화해하는 게 먼저겠지 라고 수긍했습니다. 사실 이게 최선인지 아니면 당장이라도 더 강경하게 나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지만요. 솔직히 처음 결혼했을 때는 시어머니에 대해 나름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반듯하게 키워내셨고 집안 살림도 깔끔하게 꾸려나가시고 원칙을 지키는 면이 있다는 게 부럽기도 했죠. 나도 언젠가 저런 어머니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애정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물론 세대 차이와 가족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단 한 번의 명절 순서를 두고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며느리를 마치 탈선한 아이처럼 몰아가시는 태도를 보니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와중에 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려는 시도조차 없이 문자로 오지 말라고 해버리는 극단적 행위가 과연 정상적인 어른의 태도인가 하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내게 진짜 관심이 있다면 그래, 왜 그렇게까지 친정을 먼저 가고 싶은지 얘기 좀 해보자 라거나 내가 섭섭하긴 하지만 내 사정은 이해한다
라는 말 한마디라도 꺼낼 법한데 그런 대화가 전혀 없으니 저도 점점 마음을 닫게 되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시댁 먼저 가는 건 좋다 이거야. 하지만 그 후에도 시어머니께서 나를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하신다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매년 시댁만 먼저 가는 건 안 할 거야. 그리고 당신도 어머니만 바라보지 말고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 해. 난 남편과 시댁을 위해 희생하는 로봇이 아니야. 나도 감정이 있고 내 가족 친정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있다고. 알았어. 나도 엄마가 너무하신 건 인정해. 사실 엄마랑 나도 크게 다퉜어. 내가 이번에 한 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되냐. 아내도 서운함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듣질 않으시더라고.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일단 엄마한테 몇 번이고 사과하면서 풀어야지 어떡하겠어. 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답답했지만 지금으로선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저도 예전처럼 깍듯이 대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드리겠지만 만약 계속 이런 식이라면 저 역시 며느리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며느리는 시댁을 우선시해야 한다. 는 인식의 그림자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양가 부모님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라는 데 공감하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 세대에겐 여전히 며느리는 시댁 행사에 최우선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라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매우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시어머니가 꼰대이다, 보수적이다라고 치부하기보다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엔 당연히 결혼하면 시댁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는 가르침을 받으셨을 테니 그걸 당연시하셨을 수 있죠.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고 이제는 며느리들도 자기 삶을 존중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 간극을 좁히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공개적으로 풀어놓으면서 스스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냉랭하고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저 역시 계속된 스트레스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믿으려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또 많이 양보해야 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좀 더 마음을 여실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이제는 무조건 참기만 하지는 않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제 감정과 제 자존감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저는 더 큰 우울과 분노에 빠질 테니까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 전화를 잘 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시아버지를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시어머니도 처음처럼 격앙되진 않으신다고 해요. 그래, 애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그동안 너무 며느리에게 기대만 했나 싶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흘리듯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시아버지가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시어머니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고 저에게 그때 미안했다. 내가 좀 심했다. 라는 말 한마디 없으십니다. 그래도 조금씩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중이라는 신호가 느껴져서 저는 가슴 한구석이 살짝 가벼워진 듯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갈등은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무조건 제가 스스로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참기만 하지는 않으려 해요. 남편과도 우리 부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약속했고요. 명절 문제, 제사 문제 등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엔 각 가정마다 풀어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전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며느리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시댁의 강요와 압박에, 누군가는 친정과의 서운함 사이에 끼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위안 혹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어머니 입장인 분이 이 사연을 듣고 계시다면 정말 며느리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점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이번 설날을 계기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 또 명절이 다가올 때면 저는 여전히 긴장하겠죠. 시어머니의 한 통의 문자에 다시 휘청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무조건 움츠러들기보다는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제 목소리를 내는 법도 배우려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참고 자료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